안녕하세요. 대방고시 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5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9급 환경지 공채시험 해설 영상입니다. 총평은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드렸고요. 단원별로 출제 경향도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해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번은 화학의 기초 부분이죠. 명명법입니다. 어렵지 않은 얘기죠. 다원자 음이온에 대한 명명으로 옳지 않은 것. SO2- 황산이온이죠. 그러니까 중성화합물은 황산, NO3-는 질산이온, 분자면 이렇게 되고, ClO4- 요게 아염소산이 아니고 과염소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ClO4 그렇죠. 얘네 세 개는 다 뭐죠? 강산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강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 시리즈가 있죠. 얘가 과염소산이고 ClO3 얘가 염소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소수를 하나 줄이면 얘가 아염소산이고 얘는 뭐죠? 얘 이름이 좀 특이하죠? 얘가 하이포화 염소산입니다. 적어드리면 과염소산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염소산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얘가 아염소산이에요. 얘가 하이포화 염소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모양, 그쵸? 모양, 그러니까 구조도 자주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염소의 산화수도 자주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그렇죠? 잘 참고하시고. PO4 인산이요. 삼가산 H3PO4. 얘네 세 개는 강산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됐고요. 2번. 이산화탄소 2.2g에 포함된 산소 원자의 질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묻는 게 원자의 질량인데 산소 원자의 질량이다. 그렇죠? 우리 질량은 산소 원자의 질량은 산소 원자의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소의 원자량을 아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얘 구하라는 거예요. 산소 원자의 몰수. 근데 항상 원자는 분자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요게 바로 뭐예요? 분포원이죠. 분포원. 분자에 포함된 원자의 몰수는 분자의 몰수가 이산화탄소잖아요. 근데 여기 질량이 2.2로 주어져 있으니까 분자량 44죠. 얘를 질량으로 나누면 요게 뭔가요? 요게 분자의 몰수. 거기에 CO2에 산소 원자가 몇 개 들어가 있죠? 2개 들어가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구원이라 그럽니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 그러니까 여기서 분자는 CO2고 CO2 중에서 산소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 자, 거기에 여기 라지엠이 식량. 여기서 원자량이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22면 0.5고 2.2니까 얘가 0.05고 거기에 2 곱하면 0.1이고 거기에 16 곱하면 산소 원자의 질량은 1.6. 그렇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역시나 나왔습니다. 또 그렇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기체의 부분화. 자, 일정한 온도와 부피에서 5몰의 이상기체 A와 10몰의 이상기체 B를 혼합하여 전체 압력이 6기압이 되었을 때 A의 부분 압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분 압력 공식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몰 분율 풀면 전체 몰수분의 A에 대한 부분합이니까 A의 몰수 이렇게 되죠. 전체 압력 6이잖아. 자, 전체 몰수는 5몰의 이상기체 10몰의 이상기체 15몰이 전체 몰수 그 중에 A가 얼마나요? 5요? 이게 15분의 5니까 3분의 1이니까 부분합은 2기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체가 6기압이니까 B의 부분 압력은 4기압이겠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4번. 양자수 조합으로 가능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 양자수가 4개 있는데 각 양자수가 가질 수 있는 경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양수 n은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방위 양자수 또는 가운동량 양자수는 0, 1 해서 어디까지? n-1까지. 자기 양자수는 플러스 l까지. 마이너스 l부터 0 포함. 스핀 양자수는 요 2개만 있다. 그렇죠. 이걸 근거로 하는 거죠. 봅시다. 주요 양자수가 1이면 가구동의 양자수가 0 가능하죠. 그럴 때 자기 양자수는 0이어야 되죠. 그렇죠. 얘도 틀렸고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틀렸어. 니은 주요 양자수 2 좋죠. 좋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얘 맞네요. 디귿 3이면 여기 보시면 n-1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양자수가 3일 때 얘는 3이 될 수가 없죠. 0, 1, 2 요 셋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도 틀렸고 리을 4 주역에서 4니까 3까지 가질 수가 있죠. 다 좋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가능한 거라 그랬으니까 니은과 리을 4번이 가능합니다. 4번의 정답은 4번. 자, 5번 열평형 문제. 얘도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근데 이제 좀 사안이 복잡하죠.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게 뭐죠? 일단은 열량 구하는 공식이니까 CM 델타 T 딱 머리에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여러 문제를 보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온의 물체가 열을 얻었겠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이 열량 어떻게 구해요? Cm 델타 T를 구하죠. 그 다음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잃은 열량. 얻은, 잃은, 이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따라서 이 열량을 Cm 델타 T로 표현하고 이 열량도 Cm 델타 T로 표현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온도 변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온도가 두 개가 주어진다. 저온, 온도계 그리고 얘가 저온이죠? 20도씨. 그 다음에 여기가 70도씨면 이 중간에서 평형 온도가 존재할 거고 얘에 대한 정보를 써야 돼. 얘가 누구냐면 A 리퀴드고 질량이 200g이고요. 비열이 1에 단위 생략. 그 다음에 70도씨면 B 솔리드래요. 얘의 질량은 100g이고 그 다음에 비열이 얘는 1이래. 그럼 이럴 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온도 변화는 나중 거에서 델타니까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예요. 그래서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에 대한 온도 변화는 20도에서 평형 온도로 올랐으니까 얘가 나중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빼야 되는 거죠.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얘가 처음이고 얘가 나중이지만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헷갈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델타는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뺀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뺀다. 여기서도 높은 거에서 낮은 거를 뺀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식을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온의 물체가 얻을 열량 C가 비열이니까 2, M 질량 2배, 온도 변화가 평형 온도에서 20을 뺀 거.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C 비열이 1이죠. 질량이 100이죠. 70에서 평형 온도를 뺀 거다. 그래서 이게 같다. 식 하나에 미지수 하나. 그렇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0이 나옵니다. 평형 온도는 얼마다? 30도씨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 이 개념은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산염기에서도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반응한 양은 항상 어때요? 같죠. 산화 환원에서도 전자를 얻은 몰수와 잃은 몰수는 같다. 그렇죠. 세상의 이치다. 진리다, 진리.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6번은 뭔가요? 개수 맞추는 거네요. 바로 맞추면 A, B, C, D 무시하고 개수 1, 그럼 탄소수 6개죠? 그럼 이 앞에 U가 와야 돼요. 그래야 탄소수가 6개죠. 수소가 12개야. 여기 수소 2개 있네요. 개수가 6이 돼야 12개가 되고, 산소가 이제 이번에는 생성물에서 보면 2, 6, 12, 12개, 6개, 18개 생성물에, 반응물에도 18개.
여기 6개 있으니까 여기서 12개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6개. 그러니까 개수가 1, 6, 6, 6, 3, 6, 18에 19. 그렇죠. 이번에 정답은 4번. 그리고 이 정도의 화학 반응식의 개수는 우리 그 공부를 좀 하시면 외워지게 되죠. 아주 빈출되는 반응식입니다. 됐습니다. 7번.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좀 당황을 했는데, 여러분은 뭐, 환경 쪽에서 노르마 농도도 자주 다루니까요. 하여튼, 근데 잘 출제되지 않는데, 화학에서는. 하여튼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설명은 이런 시간에 하는 거고, 여기서 좀 노르말 농도는 일단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액의 부피분에 이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얘가 당량수라는 거예요. 이퀴벌런트라는 당량수인데 이 당량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죠?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위를 따지면 우리가 EQ라고 쓰거든요.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는 당연히 리터. 그래서 equivalent per liter. 이게 이제 몰농도의 단위고, 귀찮죠? 그래서 라지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량이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당량이란 화학 반응의 시작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반응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그 반응에 참여하는 입자 수가 당량수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산염계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이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도 나와 있지만 황산이라는 애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반응을 하게 되면 얘는 무슨 반응을 해요? 중화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양성자를 몇 개 내나요? 2개 내나요? 그 2개가 누구랑? 수산화이온 몇 개랑 2개랑 반응을 한다고. 그렇죠. 따라서 얘가 반응을 한다면 누가 반응을 해요? 수소이온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이 1몰이 수소이온을 몇 개 내나요?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는 수소이온을 2개 내놓는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당량수가 얼마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우리 중화 반응에서 가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산염기에 대응되는 가수가 당량수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노르말 농도와 몰 농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노르말 농도는 몰 농도에다가 N. 여기서 N은 가수가 아니고, 그렇죠? 요게 당량수입니다. 이렇게 노르말 농도를 구하라는 얘기는 엄밀히 말해서는 그냥 몰 농도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 당량수 구하라는 거랑 똑같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그거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몰 농도를 구해 봅시다. 누구의? 어차피 이제 황산이니까 당량수는 2죠. 2를 알았어. 그러니까 황산의 몰 농도는 이 꼭새가 몰 농도 표시하죠. 부피가 0.2예요. 200ml니까 0.2죠. 그 다음에 몰수가 0.98.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98이고 얘가 0.98.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돼? 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0.01이니까 0.05
몰 농도가 돼요. 황산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몰 농도는 당량수가 2고 거기에 물 농도 0.05를 곱하니까 0.1이란 말이지.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정답은 이제 3번인 거고. 뭐 HCl 같은 경우는 얘 수소 하나 나오죠? 당량수 1이 내고. 오케이? 자, 요 공식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에 의해서 선형 기하 구조의 화합물.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애들이죠. 기본적인 애들이니까. 얘가 직선형이고 오존이 무슨 모양인가? 구분형이죠. 그 다음에 얘 무슨 모양인가요? 얘도 뭐죠? 직선형이죠. 얘 중연애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랑 한 세트를 이루는 게 누구죠? NO라는 애. 왜 중요하죠? 옥텟의 예외다. 정확히는 축소다. 축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원자과 전자수가 홀수 개인이다. 근데 이 말은 뭐라고요? 원자들 중에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NO2건 NO건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는 질소다, 질소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직선이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식 그리면 이렇게 돼. 얘가 전자가 있게, 보통 쌍이잖아. 비공유 전자 쌍인데 전자가 이렇게 하나 있는 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얘가 직선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네들 누를 거 아니에요. 얘네들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구분형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직선형이라 그랬으니까 기역과 디귿. 정답은 1번이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시면 전부 다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구조식을 그리지 않고 바로 알아채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9번 기체 문제인데 2몰의 이상기체 X가 초기 상태 800켈빈 1기압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V이다. 닫힌 개라는 건 뭐예요? 양이 기체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야? 몰수는 일정해 이 말인데 초기 상태로부터 400켈빈 온도 변했죠. 2기압 압력 변했죠. 결국은 뭐도 변해요? 부피도 변해. 그러니까 온도, 압력 세 가지가 다 변해. 뭐만 일정하고 몰수만 일정하고. 이거 전형적인 무슨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상태, 나중 상태. 이 몰수는 어때요? 일정하죠. 이거를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RT분의 PV인데 RR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D1, P1, V1, D2, P2, V2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 집어넣으면 된다. 오케이? 집어넣으면 자 P1이 숫자 잘 대입하고요. 1기압이고 부피를 V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00 P2는 2기압이고요. V 프라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T2가 얼마야? 400.
그럼 여기 200분의 1이니까 V'은 4분의 1 V가 되는 거죠. 2번이 정답.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지만 보일의 법칙은 전제 조건과 결과가 중요한데 여러분은 어디에 치중을 해? 결과에만 치중을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위한 전제 조건부터 먼저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 몰수가 일정해야 돼. 그렇죠? 몰수가 변하게 되면 보일샤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각각의 기체의 법칙에 대한 전제 조건과 결과까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10번. 이게 자주 나와 요새. 그렇죠? 메커니즘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6월에도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뭘 구하냐면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 메커니즘이다. 속도 상수 K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커니즘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느림이다. 그렇죠? 전체 반응식이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전체 반응의 속도식은 속도 상수 K에 반응물 NO, 반응물 수소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반응 차수가 들어가죠. M, N. 우리는 이 M과 N을 찾는 거예요. 반응 차수를. 어떻게 찾아요? 우리 그 농도 변화량에 대한 속도 변화량으로 찾는 건데 여기 이것처럼 메커니즘이 주어져 있을 때는 느림. 그 우리가 뭐라 그래? 속도 결정 단계라 그러죠. 이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과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 같다고 본다. 그렇죠? 같다고 본다. 그걸 이용해서 반응 차수 M과 N을 구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속도 결정 단계 2단계니까 VT라고 그러고 속도 상수가 KT고 K2고 반응물이 N2, O2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이 N2, O2, 이 N2, O2를 보면 2단계 앞에 이전 단계 1단계의 무슨 물? 생성물. 다음 단계의 무슨 물? 반응물.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중간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중간체라는 것은 사라진다.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중간체는 왜 우리가 이런 속도식을 왜 찾아요? 어떤 물질의 농도를 얼마 증가시키면 속도가 얼마 증가하는지를 알기 위한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라지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간체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뭘 이용해서? 이전 또는 사전 평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속도 결정 단계의 이전 단계. 그 이전 단계가 평형이래. 이전에 가역 반응, 빠른 평형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원리가 뭐죠? 평형이니까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어떻다? 같다. 정반응의 속도는 V1. 속도 상수는 K1. 반응물은 NO. 거기 앞에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는 이렇게 제곱으로 올리죠.
단일 단계 반응이니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역반응의 속도 상수는 K-1의 반응물 N2, O2. 이게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N2, O2. 자, 얘가 분모의 O.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농도 조절을 할 수 없는 이 중간체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결국 NO라는 애는 반응식에 보면 반응물로 나오죠? 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여기에 대입을 하면 K2에 속도 상수 먼저 쓰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O의 2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이고 이게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다? 같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 M은 얼마? 1, 소리 2, N은 1이라는 걸 찾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얘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 찾으면 됩니다. 그 찾는 게 몇 번인가요? 1번. 그렇죠. 제가 이제 뭐 설명은 이렇게 주저리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시험장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2년인가 그 전에 2년 전에 이미 기출이 됐고 이 정도는 뭐 여러분이 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 밑줄 치는 원자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 것만을 모두 고르면. 뭐 서비스 문제죠. H2O의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 Fe2O3 마이너스 2. SO2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맞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로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물론 예외가 있잖아.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예외가 누구예요? OF2. 얘밖에 없잖아. 얘는 산화수가 얼마야? 플러스 2죠. 그거 묻는 얘기입니다.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이거를 여러분이 그렇죠? 제가 수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전기분해가 잘 안 나오죠. 우리 9급에서는 잘 안 나와요. 나와봤자 마이너스 극에서 뭐 얻어지는 기체는 누구냐 뭐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양을 따지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나왔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 니켈 이온의 환원으로 강철 조각에 0.01몰의 니켈을 도금할 때 0.1A의 전류를 몇 초간 흘려줘야 되는가? 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기분해 할 때 전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하량. Q 어떻게 구해요? IT잖아요. 전류의 세기 T. 이게 흘려준. 여기서 지금 뭘 묻는 거냐? T를 묻는 거니까 I분의 Q. 이 I는 전류의 세기니까 0.1로 나왔고 전하량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전하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원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죠. 니켈 이온이 전자 2몰을 얻어서 니켈 1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연습이 돼 있잖아. 환원 반응식을 적는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페롯이죠. 얘는 뭐랑 같아요? 2 곱하기 96
0.500의 전하량과 같죠. 를 얻으면 니켈이 몇 몰 생겨요? 1몰 생겨요라는 정보를 이 환원 반응식으로 또 우리가 얻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강철 조각에 0.01몰의 니켈이 도금이 됐대. 석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0.01몰이 석출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 촥촥 하잖아. 촥, 촥. 이렇게 하면 X는 얘가 우리 외우고 있죠. 193, 05, 000 이렇게 되니까 1900, 이게 얼마더라? 까불지 말고 1930, 1930, 그 다음에 단위는 쿨롱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전하량을 구했고 시간을 묻는 거니까 요 Q에 1930이 들어가고 전류 I가 0.1이니까 결국 19,300세크가 답이 되네. 여기 5번, 4번이 답이 되는 거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그동안에 출제를까 잘 안 됐지. 이렇게는 출제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아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 13번. 또 속도 문제예요. 아주 속도를 사랑하시는 그런 출제자. 메커니즘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고요. K는 속도 상수고 두 단계 중 하나는 다른 단계보다 매우 느리다. 여기서 1단계가 느린지 2단계가 느린지는 모르죠. 중간체냐? NO2가. 우리 중간체의 정의가 좀 전에 했죠. 이전 단계의 생성물, 다음 단계의 반응물. 여기서 NO2는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잖아. 해당되지 않지. 반대죠. 얘가 되네. 이전 단계의 생성물, 다음 단계의 반응물. 중간체는 NO3. 그 다음 2번. 요 말도 좀 어려운 말이기는 한데, 그렇죠. 우리 수업 시간에 간단히 터치를 하죠. 이 말 그대로예요. 1분자 반응은 반응물이 하나 있고, 2분자 반응은 반응물이 몇 개? 2개이고, 1단계는 반응물, NO2가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2분자 반응이에요. 2단계는 1개, 2개. 반응물이 2개죠? 얘도 2분자 반응.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실험으로 측정한 전체 반응의 속도 법칙이 이렇더라면 이런 얘기죠. 이렇더라면 속도 결정 단계는 1단계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게 전체 반응의 속도식인데 속도 결정 단계의 속도식과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 같다고 했으니까 전체 반응의 속도식이 NO2의 제곱이라면 속도 결정 단계의 반응물에는 당연히 NO2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개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따라서 1단계가 느림이구나.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반응은 이러냐? 이거 전체 반응은 이런 메커니즘이 단일 단계 반응 이 두 개를 더하면 돼. 자, 더해 볼까요? 그럼 NO3 없어지고 이 NO2니까 NO2 하나 남아. 이거 없어지고 CO 하나 생겨. 그러니까 CO가 하나 있고 NO가 생기고 그 다음에 CO2 이렇게 되네. 그렇죠? 얘가 전체 반응식이 얘도 틀려.
13번의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자도라 그래요. 분자도라 그래. 어려운 말 같지만 알고 뭐 아무것도 아니다. 반응물이 하나면 1분자, 반응물이 2개면 2분자. 자, 됐습니다. 13번의 정답은 3번. 14번은 평형. 다음은 300도씨에서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반응인데 정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의 음수.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써놔야 돼. 뭐라고 써놔? 발열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럴 때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정반응은 발열이냐? 아, 그렇다. 정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분자수는 증가한다. 정반응이 진행될 때 1 더하기 3, 4개가 2개 되는 거니까 분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는 거죠. 디귿 300도씨에서 이 반응의 평형이지. 지금 무슨 차이죠? 이 반응의 개수의 전부 다 뭐 있어요? 2배를 했죠. 2배를 할 때는 우리 평형상수의 성질에 의해서 평형상수는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9.6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14번의 정답은 1번. 15번 산염기 25도씨 0.1몽돌의 NaOH 수용의 1리터에 대한 우리 뭐 기본적으로 NV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NaOH가 이게 몇 몰이냐면 NV니까 NaOH 0.1몰을 녹인 그런 상황에서 7이 pH가 7보다 작냐? 25도씨면 염기니까 7보다 커야죠. 그렇죠? 당연히 틀렸고 굳이 구해보면 NaOH의 농도가 얘가 강력이죠. 1리터에 0.1몰이 녹아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aOH가 강연기니까 OH-의 농도도 이렇게 되죠. 그러면 POH는 얼마인가요? 1이고 pH는 14에서 POH를 빼니까 우와 13이 되죠. 그렇죠? 하여튼 틀렸다. 니은은 0.1몰의 HCl 강산 수용액 2리터를 첨가하면 중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화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니까 양을 따져봐야 되겠죠.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데 지금 수소 이온의 몰수가 0.05에 1을 곱하면 얘는 0.1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NaOH도 0.1몰이죠.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아요. 모두 반응해서 남아있는 애들이 없잖아. 따라서 그렇게 되면 중성이 되는 거다. 좋다. 아니 뭐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니은과 니은이 비슷하네. 자, 니은은 0.1몰에 2리터니까 얘가 0.2몰이에요. 그렇죠. 니은이. 요게 니은. 이렇게 되면 0.1 마이너스 0.1이니까 수소 이온이 남아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성일 수가 없어. 뭐가 돼야 돼? 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디귿은 0.05에 2리터면 얘가 몇 몰이에요? 얘가 0.1몰이지. 수소 이온이. 수산화 이온도 0.1몰.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수소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없으니까 이때는 뭐가 돼? 중성이 된다. 얘도 틀렸네.
얘는 맞고. 리을 증류수를 첨가하여 전체 수용의 양을 2리터로 만들면 NaOH 수용의 농도는 0.05몰이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1리터가 2리터가 됐어. 그렇더라도 몰수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0.05몰 농도. 그래서 리을이 맞고. 옳은 것은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6번. 자, 끓는 점이 이랬어요. 끓는 점은 분자간 인력을 말하는 거고. 근데 지금 얘네들을 보니까 다 탄화수소잖아. 탄화수소는 수소결합 안 하죠. 그리고 얘네들 보면 다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무거울수록 분자간 인력이 큰데, 요 이름 묻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접두어 묻는 거예요. 그렇죠? 노네인은 탄소수가 9개고, 헵테인은 7개고, 데케인 이게 10개고, 옥테인이 얼마예요? 이게 10개예요. 그렇죠? 따라서 끓는 점이 높다, 무거운 애부터, 여기서 무거운 애가 얘잖아요. 다가 가장 그 다음 가, 8, 라, 나, 요 순서. 그렇죠. 요런 거는 글쎄 다 알고 계시겠죠. 자,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은 아질산의 이 반응이 이온화죠. 이온화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죠. 양성자 이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받아서 하이드로늄이 되는 거니까 얘는 산이냐? 그렇다. H2는 양성자를 얻는다? 그렇다. 얻어서 얘가 됐어. 이놈의 짝연기는 얘냐? 짝연기는 뭐예요? 산이 양성자를 주고 난 후의 상태. 그러니까 얘가 산이니까 양성자를 주고 나오면 이렇게 되고, 수소 원자를 준 게 아니고 양성자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전기를 떼야죠. 그래서 이놈의 짝연기는 얘가 틀렸네. 그 다음에 NO2-는 양성자를 얻느냐? 이 역반응을 보면 얘가 양성자를 주는 거니까 얘 양성자를 얻는 거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우리 브랜스 로우리의 짝산 짝연기의 정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18번. 또 속도네. 자, 속도 법칙인데, 이건 우리 이제 아까처럼 전체 반응은 속도상수 K에 반응물 A, 반응물 B, 그리고 여기가 M, N. 얘네들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고요? 농도 변화량에 대한 속도 변화량을 가지고, 자, 그러면 B의 초기 농도가 딱 보니까 얘가 일정할 때 A의 농도가 2배. 그럴 때 초기 속도가 몇 배 됐어요? 4배. 아하. 따라서 얘는 M은 얼마다? 2다. 그렇죠? 이게 2차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반응의 정의는 농도를 2배 했더니 속도가 4배 늘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3배 늘리면 몇 배 증가해야 돼요? 9배.
그게 2차 반응의 정의예요. 자, 이번에는 B를 일정하게 했으니까 이번엔 A를 일정하게 여기 친절하게 있네. 실험 1과 3. B가 2배 늘었죠? 속도가 몇 배 늘었어요? 2배 늘었어요. 농도를 2배 증가시켰더니 속도가 2배 됐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1차 반응이라 그러죠. 그렇죠. 농도를 3배 증가시켰어. 속도가 3배 늘었어. 그게 1차입니다. 다 구했죠? 그러면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2차, B에 대해서 1차.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19번.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말. 온실가스인가요? 그렇습니다. 무극성 무자인가요? 선형이니까 맞습니다. 탄소에 살아서 플러스 4인가요? 이 산소가 마이너스 2죠. 그런 애가 2개 있고 중성 화합물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기니디 맘. 정답은 4번. 마지막 20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저 구급을 벗어나는 꼭 이런 문제를 내시더라고. 이런 건 뭐야?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또 나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뭐 이런 얘기 하죠. 뭐예요? 둘 다잖아. 그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물질의 이중성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전자로 들면 전자는 질량을 갖고 있어. 그 입자야. 그런데 걔는 모두 어떤 성질을 띄어요? 저기 파동의 성질을 띠죠. 파동의 성질을 띠니까 그렇다면 진동수도 있을 거고 파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의 이 파장을 우리가 드브로이의 물질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이게 아주 유명한 공식이에요. 그죠? 파장의 람다는 P분의 H예요. 여기서 P는 운동량이고 H는 플랑크 상수예요. 운동량은 MV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물질파 람다는 MV분의 H. 여기서 해당되는 거 그냥 때려 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인데 여러분이 이제 배우기는 했겠지.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기억을 해? 다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시면 질량이 g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속력이 미터야, 미터. 그러니까 미터니까 국제 표준 단위계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 단위, SI 유니트에서는 질량의 단위가 g이 아니고 뭐죠? 킬로그램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M이 질량이니까 이 질량에 대입할 때 그램 단위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 그 단위 환산할 때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런 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번은 보시면 된다. 때려 한번 넣어보면 플랑크 상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요 플랑크 상수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거는 이거는 기억해야죠.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거 다시 람다분의 빛의 속도. 그렇죠? 이거는 이미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질량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인데 요거를 우리가 뭘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램, 킬로그램. 1g은 10의 마이너스 3승. 요것만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거기에 속력 2.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요거 계산하시면 산수도 쉽게 돼. 6.6 다 없어지고
2분의 1이니까 0.59. 다 오네. 계산하면 답이 1번입니다. 그렇죠? 아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하고, 우리가 여기서 미터 퍼 세크니까 단위가 미터 단위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묻는 건 또 뭐죠? 나노미터잖아. 그렇죠? 나노는 뭐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이걸 또 환산을 해줘야죠. 미터, 나노미터. 여기다가 10의 9승을 곱해주면 된다. 그러면 이게 5.0 곱하기 10의 7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나노 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그냥 저 공식 한번 체크하시고 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0번까지 해설을 다 했는데, 이게 그 9까지 9급으로는 처음 시행된 시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었는데, 지방직이랑 그 차이를 보면 별반 차이는 없는데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몇 개 있었다. 시간이 걸리는 그 정도.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기본서 잘 보시고 기본 계산 같은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